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소홀히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힐링 닥터 사공정규 교수의 마음 처방전. 이 시간에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우리, 개그맨보다도 재미있는 우리 교수님. 네. 아니 그 교수라는 호칭이 좋습니까? 박사가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예. 저는 교수가 좀 제가 익숙해요. 아, 그래요? 네,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네. 뭐 저한테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예. 또 뭐 학생들도 그렇고 대개 이제 교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네. 뭐 좋다기보다는 교수가 더 익숙합니다. 네. 예. 그럼 뭐 저희는 계속 교수, 네, 교수님. 교수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아니 무슨 뭐 얘기 교수님 해볼까요? 해놓고 뭐 개그맨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제가 개그맨보다 재미있는 교수님. 아니 네. 농담이에요. 여담이에요. 예. 아마 정신과보다 개그과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자, 아, 오늘 저희한테 예. 질문을 던지시는데, 오늘도 질문 예. 있나요? 오늘 한번 예. 지난번에는 우리 영수 씨가 네. 또 저한테 질문을 먼저 주셔갖고요. 어, 선빵을 맞아요. 선빵을. 예, 방송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예. 방송 용어는 뭐죠? 아름다운 우리말. 예. 뭐죠? 그럼 먼저 그냥 이게- 먼저 묻겠다. 선수 쳤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네. 저건가요? 예. 우리나라 말이 아닌가요? 그건 예, 아닌데, 예. 그래요? 그건 네네. 아닌데, 속어죠, 네네. 속어. 이게 네네. 네.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정신과에서는 네. 안 쓰죠, 그런 말은. 네. 어쨌든 그렇죠. 정시가에서 안 쓰죠. 문제를 그러면 질문을 던지시겠다. 네네. 예. 선제 공격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은정 씨하고 용수 씨는 네. 정신과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떤 그게- 이미지라든지 뭐 어. 느낌이랄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문제 있나? 이렇게 사실 병원이잖아요. 네, 문제 있나? 근데도 예. 다른데 내과나 외과 갔다 왔다 그러면 어디 아파?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네네네. 그 정신과를 갔다 그러면 어머 뭐지? 약간 어. 이렇게 약간 좀 네. 물음표를 좀 만들게 되죠. 네. 저는 맞아요. 혹시 네. 이혼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요즘에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네. 정신과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네네. 뭐 많이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네네네. 예전에는 솔직히 정신과 치료 받는다 그러면 네네. 이혼의 사유가 됐죠. 예, 솔직히 이제 그냥 네. 뭐지?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만들어졌죠. 예. 왜 물으세요?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그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있죠. 편견인가요? 네, 편견이 편견이라는 있죠. 것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데 네. 대개 이게 또 부정적인 편견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내과에 가면 네. 모두 다 굉장히 중한 질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속을 칠하러 가는 뭐, 거죠. 예. 감기 그렇죠. 걸렸나? 뭐 이렇게. 아니 뭐 건강검진 받으러 또 가죠.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정신과 하면 굉장히 중한 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내과에 만약에 중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그거는 또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편견의 대상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응원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이 존재하는 것이 그 개인의 그 어떤 건강이나 우리가 지금 개인의 행복이나 예. 사회의 건강이나 사회 행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운동 처방도 받고 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식이 처방도 받고 음. 우리가 그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네. 운동 처방을 안 받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할수록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또 질병의 어떤 병이 어떤 뭐 당뇨나 고혈압에 걸렸을 때 네. 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신체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정신 건강이라든가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자살자 수가 그 13,799명이에요. 네, 꽤 많네요. 물론 뭐 자살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네. 정신질환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마음적으로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적으로 편안하다면 자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사는 거보다 확률이 죽는 게 더 높죠. 낫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마음적으로 어쨌든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울증이든 네. 우울증이 아니든 간에 하여튼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한 이러한 편견들이 우리가 실제로는 정신질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우리 신체 건강도 예방을 하듯이 정신 건강도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예방은 고사하고 병에 걸려도 이제 치료받으러 오지 않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2016년도 저 정신질환 실태 조사를 정신과학회에서 했는데요. 네. 한 18세 이상 한 5,000명을 조사했는데 한 정신과 질환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17개 주요 질환을 했는데 네. 평생 유병률,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 정도 정신과에 걸릴 확률이 25.4%예요. 그렇게 높아요. 4분의 1이 넘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간 뭐 1년 유병률이라 그러는데 1년 유병률은 11.9%니까 예. 대강 한 5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 올해 네. 정신과 질환을 경험한 거예요. 예. 올해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올해는 때문에. 더 심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더 심할 수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원래 코로나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그 멘탈데믹, 팬데믹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 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뭐 불안이나 우울 등등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원래 이제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예. 심리적으로는 코로나 블루이고요. 또 이게 그 사회적으로는 자살의 원인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이 경제적의 어떤 경제적 상실이에요. 네. 경제적 파탄 맞아요. 내지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예. 이 정신과가 상당히 이제 그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에 대한 네. 대비가 좀 적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 싶었어요. 예. 근데 맞아요. 혹시 이게 그 의료보험이 되나요? 여기 치료비가? 정신과가 그러니까 예. 자, 내과가 의료보험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정신과 당연히 되죠. 그렇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잘 모른다 그죠? 저 어떤 분들은 이제 비싸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그래요. 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가는 거 당연하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네네네. 정신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병원 가는 걸 꺼리는구나. 네네네. 그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저부터도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네. 그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 말고는 없는데 예.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전 국민 그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네. 저 성인이 되면 예. 그러면 건강검진을 한다 해서 모든 사람을 그 어떤 질병 내지는 환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고 또 그렇죠. 환자면 환자들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차원에서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아니면 네. 전 국민 마음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그러네. 굉장히 편견 때문에 네. 내가 뭐 정신병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요. 예. 그러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처방전을 받고 운동을 하고 네. 또 식이 처방전을 받고 또 이 식생활 조절을 하고요. 예. 예를 들자면 그 타이거 우즈 있잖아요. 그 네. 유명한 골프 선수요. 예. 타이거 우즈. 그분 굉장히 골프를 잘 치시잖아요. 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죠, 거기도. 뭐 정신적으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타이거 우즈도 골프를 잘 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프 코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마음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전국민 뭐 정신건강검진, 전국민 마음검진 그러면 좀 네. 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요. 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네. 제가 기본값은 고통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네. 예. 그렇다면 누구나 마음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어허. 이 그러니까 마음 처방전이 네네. 말씀 아니요. 꼭 정신과 의사한테 꼭 받아야 되긴 없지만은 네. 어떤 전문가라든지 네. 아니면 자기가 마음 처방전을 위한 자가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교수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4347님이 요즘은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어요. 네네. 9830님은 사공정규 박사님 이번에 봉사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셨다. 이것도 아, 알고 계시는 우리 누가 애청자분이시네. 알고 누가 우리 우리 그저 9830 님이. 9830님. 예. 아, 야, 9830님 감사합니다. 이 야. 봉사가 정신 건강에 좋죠. 예. 네네 좋죠. 그러면 네. 오늘은 일단 우리가 정신과에 대해서 너무 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의 병이 생기고 하면 그냥 가면 된다, 자연스럽게. 네네네. 병원으로. 그리고 받아야 된다. 네네. 정신적인 어떤 그렇죠. 치료도.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병원 오듯이 가듯이. 뭐 그렇게. 네네. 그게 네. 포인트네요. 그래서 오늘 마음 처방전을 한 말씀으로 뭐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예. 정리하면. 또 두 분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은 네. 네. 누구나 마음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정리할게요. 네, 이게 누구나. 제일 중요하네. 네네. 네. 마음 처방전입니다. 네네. 마음 네. 처방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마음 처방전이 이게 원래 필요합니다. 첫날 해야 됐을 코너 아니가 이게 이걸 오늘 해야 하시네.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 보고 오늘 네. 개그맨보다 네. 재밌다 그랬는데 오늘 네.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혀 개그맨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